안녕하세요. 김중호 인사드립니다. 김중호 부동산TV 제162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부자들,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일리에 황현규 기자가 6월 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종부세가 무서워서 법인이 던진 아파트 개인이 주었다. 6월부터 법인 종부세 최고 6%로 껑충 뛰었다. 4월 법인이 매도한 서울 아파트 전월 대비 3배가 증가됐다. 개인이 다 주워갔다. 집값 하락 난망. 법인 양도세 중과 전에도 상황이 유사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와 6월 1일부터 시행된 종부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들이 지난 4월 아파트를 대거 팔았습니다. 전월 대비 3배 수준입니다.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집값 하락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다음, 경기일보의 하지연 기자가 6월 9일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국회의원 여당 12명 투기 의혹, 그 중에서 수도권 의원이 5명이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의원, 남양주 을, 남양주 왕숙 신도시 인근 임야 1072평을 12억 8천에 매입을 했는데 부인 등 5명 명의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또 김종성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임야 1942평을 5억 9천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 서영석 의원 부천정 부천시 고강동 건물 그리고 전 361평을 2억 4천에 매입을 해서 벌써 1억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김포갑의 김주영 의원,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임야 150평을 8천만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또 윤재가 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입니다.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안중 역세권 500m 안에 들어가는 그런 답 10평을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10평 평당 270만원에서 2,700만원. 그런데 이러한 5명들이 투자한 곳이 전부 다 많이 상승을 했고 안 오른 곳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명이 또 문제가 많이 생겼죠. 다음 11억 주고 산 주택 23억에 팔았는데 양도세가 무려 8억이나 나와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초구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 임대 사업을 하던 A씨, 이 기사는 한국경제 노경목과
장현주 기자가 6월 6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A씨가 해당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면서 9개 주택을 임대를 했는데요. 최근 해당 주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양도세로 9,974만원을 신고를 했지만 이게 2011년에 11억에 매입한 이 주택이 23억에 매도를 하면서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옥상에 올린 옥탑방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7억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월판선이 착공이 됐습니다. 4월 26일자로 월곶에서 판교까지 전철선인데요. 제4차 국가철도망 발표에 시흥시의 신구로선과 제2경인선 등 포함되면서 시흥시 전 지역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시흥시 부동산을 사야 될까 사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지요. 시흥시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낮게 저평가된 곳이다. 신안산선과 월판선, 신구로선, 제2경인선, 서해선 등 전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흥시로 보면 전체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평가되었으니까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탄에서 인덕원선 제1공구, 또 월곶에서 판교선 제8공구가 4월 26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조금 앞당겨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신문에 박진영 기자와 방윤영 기자가 6월 9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개포 통과 극렬 반대, GTX C 노선 입찰 건설사들 노선 끊기 했을까? 엄마 개포 주공 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GTX C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에게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엄포를 놓으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8일 건설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 즉 코티이죠. 한국교통연구원은 GTX-C 노선 입찰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현대건설 컨소시엄, GS건설 컨소시엄,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3개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무려 4조 3,857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엄마 개포 주공을 우회하는 노선을 제한할 시 실제 그게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6월 6일자로 파이낸셜 뉴스에 강건주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박성원 광명시장이 말하기를 광명 가치를 10배로 업시키겠다. 광명시형 신도시 개발 사업, 또 광명 동굴문화 복합단지 사업, 또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마지막으로 광명시형 테크노밸리 등 개발로 광명 가치를 10배 높이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 입장료 1%를 남북 교류에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농지법이 개정된
개정, 농지법 개정을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8년째 쌀 소비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노인들만 있고. 그래서 농업 진영 구역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지금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도록 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형, 광명, 신도시가 무려 384만 평이 들어가는데 LH 직원들 지분 투자로 농지에 투자를 했다. 지금 뭐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 LH 직원들은 땅도 보상을 받고 거기에 농지에 심어놓은 왕버들 등 나무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신도시 확정구역 내에 안에 있는 토지는 평당 1,000만원 정도 되고 경계선 밖의 토지는 평당 200만원 수준인데, 진짜 고수들은 신도시 경계 지점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합니다. 안쪽은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보상금을 받아서 또 밖으로 가서 땅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밖에 땅 평당 200만원짜리 땅이 향후에는 안쪽 땅하고 비슷하게 평당 1,000만원 이상으로 뛰게 되는 것이죠. 신도시 지구 지정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신설 도로가 발표가 나고 철도가 또 발표가 나고 고속도로가 발표나면서 IC가 들어가고 일자리도 또 발표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러한 개발 이슈가 계속 발표가 나는 것이죠. 지구 지정이 되면서 도로, 철도, 고속도로, 일자리 등 SOC가 발표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IC 주변이나 IC 주변이 이제 신설 도로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울 경계선 10km 밖의 땅은 대부분 개발 제한 지역입니다. 사례를 들자면 봉담지구, 화성, 봉담지구에 신분당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맹지, 농지, 임야, 지목, 용도에 상관없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한국의 부자들,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땅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땅의 특성이 부동성, 부정성, 개별성, 영속성, 불가역성,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주 최부자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기 1600년부터 1900년까지 근 300년을 이어온 유명한 부자 가문이죠. 흉년에 최부자는 논밭을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먹을 것이 없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농과 밭이 헐값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준비된 사람만이 부를 누릴 수 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흉년기에 홀로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여 막대한 부를 쌓는다.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나 멕시코의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 회장이나 아시아의 최고 부자 홍콩의 리카싱 회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땅값은 올라간다.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할 걸 하고 투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현재도 좋은 기회는
이전과 똑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불경기를 할 때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여섯 번째,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오를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름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다가 호재를 만나면 가파르게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민경우 전 의원의 말을 빌리면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다.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확실히 큰 부자는 땅에서 나온다는 게 맞는가 봅니다. 토지 보상금을 많이 받은 분들이 상속을 받았던 투자로 사서 모았던 간에 큰 부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상을 받은 후 왜 다시 토지에 묻어 놓을까요? 그것은 토지보다도 더 좋은 투자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땅 투자로 인한 수익 창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양도세보다 투자가 먼저다. 세금을 두려워하지 말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작용 시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 양도세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땅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경영 환경의 변화로 위기가 찾아와도 확실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이것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 162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였습니다.